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평가 기하 파트 해설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이 기하 과목 선생님 거리 잘 따라오면서 공부해온 제자들, 그리고 오늘 수능 기하 파트 선택해서 푼 우리 제자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잘 때 우리 제자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면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선생님과 함께 썼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제자들, 그에 대한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랬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물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후기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우리 제자들 이제 좀 있으면 시험인데 모두 열심히 한 그 결과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운이 붙어서 진짜 대박 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미 끝내고 왔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마음가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버티고 이끌고 왔다는 거는 모두에게 박수받아 정말 마땅합니다. 선임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정말 고생해준 우리 제자들 정말 너무 기특하고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이제 그 이후의 전략들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세워서 천천히라도 아니면 좀 더 빨리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오늘 봤었던 이 기하 과목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면 만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오늘 기하 파트 풀면서 확통 해설하시는 정유비 선생님, 그리고 수학원 해설하시는 정종현 선생님 같은 공간에서 각자 파트 문제를 풀었는데요. 각자 우리 문제지를 처음 보자마자 한마디씩 그 문제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훨씬 선생님 생각하기엔 기하 파트가 익숙했었던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래서 대신 29번, 30번 같이 난도가 있는 유형의 문제도 여러 개의 평가 요소가 들어가 있었어요. 고난도 유형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자잘한 평가 요소들이 이미 우리가 기하다운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29번 같은 경우는 기하에서 우리가 내적의 정사형, 그런 기하적인 파트, 기하적인 정사형 개념을 잘 알고 있던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벡터의 1차 결합을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난도지만 아하 하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유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30번 유형의 문제도 우리가 익히 많이 육모, 구모에서도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구에 대한 위치 관계 또는 구와 그리고 선생님 수능 개념에서 이미 해드렸던 정답면체 특강,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 유형이어서 아마 선생님과 함께 수능 개념 때 입체도형 특강에 해당하는 교재 파트를 꼼꼼히 하신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30번 유형 너무 익숙하게 잘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모와 구모 그리고 선생님의 수능 개념과 합쳐진 그런 평가 요소의 30번 문항 아마 여러분들이 해결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문제인 23번부터 총평 이어서 지금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공간에 점 A 주어져 있고 이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자. 우리 기존에 나오는 23번 유형의 반복되는 형태죠. 대칭 이동한 점 찾기. 자, 그러면 X축 대칭이면 X좌표 빼고 나머지만 부호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만 부호 바꿔주면 B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C에 대해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죠. 자, 선분 BC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게 되면 차의 제곱, 차의 제곱, 차의 제곱을 다 더해주면 되죠. 차의 제곱은 4의 제곱, 차의 제곱은 3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그 다음 2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이 F, 3분의 1을 1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포물선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의 좌표랑 준선의 중점이 누구? 그렇지, 원점이라는 데서 이건 기본형인 Y제곱은 4P X꼴의 포물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어진 P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도형의 방정식 벌써 구했고요. 그 포물선이 누구를 지난대요? 점 A, 2를 지난다고 했죠. 그럼 2의 제곱은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A 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는데 4 약분하면 따라서 A는 얼마예요?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기본적인 정의 알고 있느냐. 주어진 초점과 준선의 중점이 원점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기본형인 포물선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핏값 넣어서 그 위에 있는 한 점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되셨으면 이제 우리 2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은 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초점 사이의 거리를 알려면 a제곱, b의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c의 제곱을 찾고 거기서 이 c를 구해야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지금 뭐냐면 주어진 접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에 대한 유형은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해 왔죠. 첫 번째는 그것을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 번째는 이 점도 타원 위에 있다. 대입하기.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a제곱분의 2x 더하기 b의 제곱분의 1y는 1. 이게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접점에서의. 그 다음 이 접점 또한 타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습니다. a제곱분의 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은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우리가 둘을 보면 되는데 주어진 이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부터 써보면 되겠죠. 자, a제곱분의 2 곱하기, 자, 주어진 이 식을 넘기면 마이너스 b분의 y제곱인데 마이너스 b제곱을 곱해줘야 기울기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데서 a제곱과 b의 제곱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b의 제곱을 구해주게 되면 4b의 제곱이 얼마? a제곱이라고 우리가 윗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뭐다? 4b의 제곱은 a제곱. 그리고 주어진 이 식 두 가지를 우리가 연립해서 a제곱과 b제곱 구하면 되겠죠. 자, 주어진 이 식의 양변에 a제곱과 b제곱 동시에 곱하면 4b의 제곱 더하기 a제곱은 a제곱 b제곱인데 자, 우리가 뭐를 대입할까요? a제곱 대신 4b의 제곱을 대입할까요? a제곱 대신 여기다가 4b의 제곱, 4b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4b의 제곱이니까 좌변은 8b의 제곱, 우변에 a제곱 대신 4b의 제곱 대입하고 b의 제곱 있고 자, b의 제곱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 약분할게요. 그럼 b의 제곱이 얼마예요? 그렇지, b의 제곱은 2다라고 구할 수 있죠. b의 제곱이면 a제곱은 얼마? 2, 4, 8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c, 즉 초점의 좌표 f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일 때 그 c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의 제곱인데 a제곱은 8, b의 제곱은 2, 그래서 6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두 초점 사이 거리 이 c는 뭐가 되는 거? 2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원, 주어진 쌍곡선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두 초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두 초점 사이 거리는 이 c인데 그때 c의 제곱과 a제곱, b제곱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굉장히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신형스러운 굉장히 필수적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넘겨서 26번 문제 우리 같이 봐볼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세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 PQ가 첫 번째 이러한 벡터 방정식 만족하고 두 번째 이 식을 만족시킬 때 P 벡터 빼기 Q 벡터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보자마자 원이구나, 직선이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념 때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내적 입장에서 모르는 미지의 벡터에 대한 2차식이면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내적하면 x제곱, y제곱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다. 처음 보자마자 관상을 보듯이 우리가 이 식을 2차식, 내적에서 P에 관한 2차식이므로 원의 방정식이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원을 나타내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이 방정식을 이대로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고 좀 더 친숙하게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 주어진 A라는 벡터는 시점이 공통 시점 모여야 돼서 종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점 O를 우리가 원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치 벡터 세상에서 원점이 O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그냥 O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 말은 점 A의 좌표는 2,4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주어진 이 B라는 벡터는 종점 B를 2,8로 뒀을 때 이 2,8이라는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
OB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C를 1,0이라고 하면 이 C 벡터는 벡터 OC, 즉 점 C에 대한 위치 벡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벡터 P라고 하는 건 위치 벡터 누구의 위치 벡터? 점 P의 위치 벡터. 스몰 q 벡터는 OQ의 위치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봐봐요. 주어진 이건 뭐지? OP 빼기 OA. 니까 자, A를 버리고 P로 가는 벡터,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bek터, AP 벡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를 버리고 P로 가는 벡터, BP 벡터죠.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OP 빼기 OB 벡터. 그래서 B를 버리고 P로 가는 벡터, BP 벡터입니다. 그럼 주어진 이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P 벡터 4죠. BP 벡터는 0.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이것 또한 이 식도 개념에서 선생님이 그대로 알려드렸고 이 식 또한 개념에서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원? 지름의 양 두 끝점이 A랑 B인 즉 한마디로 선분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왜? 지름의 양 끝점이 A, B인 원을 우리가 그렸을 때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P로 택하게 되면 AP 벡터랑 BP 벡터, AP 벡터랑 BP 벡터 어때요? 둘이 수직.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 0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 즉 이 식이 얘기해 주는 건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점 A의 좌표가 뭘로 주어져 있냐면 2,4. 점 B의 좌표가 뭘로 주어져 있냐면 2,8. 아, 그러면 A와 B는 Y축에 평행한 선분이고 중점이 누구? 2,6. 아, 중심이 2,6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있는 점이 바로 P구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방정식 봐볼게요. Q는 모르는 미지의 벡터인데 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렇게 고정된 2분의 1 A 벡터에다가 TC라는 벡터를 더해서 구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미 주어진 조건들이 다 성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는 좌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 벡터 방정식 또한 여러분들이 Q라는 벡터의 성분을 x, y 그 다음에 2분의 1에 A라는 벡터의 성분을 2,4라고 두고 T에 C라는 벡터의 성분을 1,0으로 둘 수 있겠죠. 우리가 벡터를 연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호, 화살표, 성분. 근데 지금처럼 좌표 또는 성분이 주어지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분으로 표현했고요. 우변을 정리해보게 되면 자, 이 벡터는 1,2죠. 분배했으니까. 자, 그 다음 얘는 t,0이죠. 자, 좀 더 정리하면 1 플러스 t, 1 플러스 t, 2니까 2예요. 네. 이게 x, y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내용을 알 수 있죠? 아, x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t고 t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실수니까 이거 모든 실수가 사실 되는 건데 y라는 값은 늘 2로 일정하구나. 이러한 x, y로 구성된 직선, 이러한 x, y로 구성된 건 어떤 도형? 그렇지, y가 2로 일정한 이런 직선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 x들은 다 1 플러스 t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바로 q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워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물어보는 건 무엇이냐면 p 벡터 빼기 q 벡터라고 하는 것은 OP 빼기 OQ 벡터잖아요. 그래서 QP 벡터예요. Q를 버리고 P로 가는 벡터. 한마디로 이거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원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주어진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묻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중심을 지나고 주어진 원의 중심에서 직선 Y는 2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주어진 중심과 이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가 얼마? 6 빼기 2는 4인데 거기서 반지름의 길이 2 빼줬으니까 이만큼이 얼마예요? 2구나. 아, 최소값은 P가 여기 있고 Q가 수선의 발을 낼 때 PQ의 최소값은 2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거의 유사한 형태를 선생님이 개념과 수특 때 이미 해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개념 교재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문제인데 수특 때 했었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 개념에서부터 연계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26번에서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과 같이 기하한 제자들은 그런 생각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넘겨서 27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같이 지문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평면 ABC
A, B, C와 평면 알파가 있는데요. 자, 주어진 좌표 공간, 주어진 직선 A, B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자, 평면 알파가 있고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C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점 C에 대해서 직선 AB,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직선 AC, 여기 있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아마 여기가 둔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예각의 크기를 세타1이라고 할 때 사인 세타1이 5분의 4다라고 나왔어요. 자, 삼각비가 갑자기 나왔다는 얘기는 직각삼각형 만들란 얘기고, 자, 두 주어진 AC, AB,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되죠. 자, 그 평면을 ABC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평면에서 우리 평면도에서 하듯이 주어진 점 C에서 직선 AB의 수선에 발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걔를 H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지금 사인 세타1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5분의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빗변의 길이 5K라고 둔다면 주어진 CH는 4K가 되는 거고 AH는 3K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주어진 이 삼각형 AHC는 평면 알파에 속하지 않고 붕 떠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조건 읽어볼게요. 자, 직선 AC가 평면 알파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평면과 주어진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주어진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주어진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H라고 할 때 주어진 이 점이 O예요. OP라는 직선과 OH라는 직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직선 AC와 알파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다면 점 C에서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됩니다. 자, 4K 잠깐 지울게요. 자, 그 수선의 발을 여기 이렇게 내리도록 하고 그 수선의 발의 이름을 C'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아까 CH의 길이는 4K였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주어진 AC라는 직선과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이 직선과 그 직선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 즉 점 A와 C를 지나는 이 직선이죠. 한마디로 이 직선과 그 직선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직선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고 이게 지금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래요. 그럼 지금 이 각이 직각이니까 이 각이 얼마겠어요? 세타 1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미 세타 1에 대한 삼각비를 다 아니까 여기 기록을 해보게 되면 5K, 여기가 3K, 그리고 여기 C'A 이 길이가 4K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 봐보면 평면 ABC와 평면 ABC와 다른 말로는 평면 AHC, 즉 직각삼각형 AHC를 포함하는 평면을 얘기합니다. 평면 AH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예각을 세타2라고 할 때 한마디로 주어진 이 평면과 알파가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자, 우리 이면각의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지? 주어진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의 수직인 직선 하나, 교선의 수직인 직선 둘, 그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가 바로 이면각의 크기였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평면 알파와 평면 ABC가 이루는 교선은 바로 이 AB 또는 AC가 됩니다. 자, 그 교선의 수직인 직선 우리가 하나 이미 찾았네요. 자, 그럼 이 교선의 수직인 직선 H를 지나면서 하나 더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삼수선의 정리 두 번째에 의해서 뭐가 돼요? 그렇지. 점 C에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 점 C에서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게 C'. 그렇다면 내가 무지성으로 C'과 H를 연결만 해도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삼수선의 정리 두 번째에 의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직각인 거 알았으니까 자, 다시 평면 AB, AC, H와 평면 알파의 두 교선의 수직 직선 얘랑 얘가 이루는 각, 바로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세타2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코사인 세타2가 뭐냐라는 걸 물어봤는데요. 자, 코사인 세타2는 우리가 지금 삼각형 CHC'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CC'H. 자, 주어진 CC'은 얼마? 3K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CH는 얼마? 4K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크기만 구하면 되죠. 44, 16 빼기 339 하면 루트 7K. 이게 세타2.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코사인 세타2는
4분의 루트 7이야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넘겨서 2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자, 보시면 두 초점 F가 C,0, F'이 마이너스 C,0.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자, C가 양수. 우리가 두 초점의 중점이 원점이다라는 데서, 아, 이거 쌍곡선의 기본적인 형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쌍곡선 C가 선분 AF, 자, A와 초점을 연결한 요직선, 바로 이게 AF죠. 자, AF와 만나는 점, 바로 이 일사분면에 있는 이 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AF'과 만나는 이 점을 P'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 AF는 쌍곡선, 직선이 AF가 쌍곡선의 한 점근선과 평행하고 라고 했는데 그 점근선은 기울기가 음수죠.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점근선을 그렸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점근선과 평행이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평행하고, 자, 여기 이제 길이 B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AP 대 PP' 5대 6. 자, AP. 자, 이 길이를 우리가 5K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P' 이 길이가 6K가 되긴 하는데, 자, 쌍곡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주어진 쌍곡선이 갖는 대칭성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X축 대칭. 이렇게. 그 다음 Y축 대칭. 자, 대칭축이 Y축.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칭. 자, 이 세 가지 대칭성을 갖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 대칭성 중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를 이용하면 되고, 그 말은 P를 주어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누구? P'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어진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이므로. 그래서 점 P를 지나면서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P'은 P랑 Y축 대칭이 되는 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이 길이가 6K라고 했을 때 이 반쪽에 해당하는 P에서 Y축까지의 거리 얘는 3K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뭐 굳이 적자면 이 길이는 4K라고도 적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이거 써볼까요? PF의 길이가 얼마예요? 1. 자, PF 이 길이가 1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게 점근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 직선 보고서 점근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분의 4. 근데 음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얘기예요. 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자, 그럼 점근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건 A분의 B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A 대 B가 3대 4. 그 말은 A를 3T라고 둔다면, 여긴 K죠. K랑 다른 비례상수 써야 됩니다. A를 3T라고 둔다면 B는 4T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여기가 3T의 제곱, 4T의 제곱이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초점 F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F의 좌표는 우리가 이미 C,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C의 좌표는 3T의 제곱 더하기 4T의 제곱이므로 5T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T를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결국 F의 좌표는 5T,0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예요? 여기 PF의 길이가 1이다라는 걸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P에서 주어진 X축의 수선에 내린 점을 H라고 이름을 붙이면 주어진 이 삼각형 A, P를 빗변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과 PF를 빗변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동의각으로서 같고 직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AA 닮음이에요. 그럼 닮음비를 적용할 수 있죠. 5대 3대 4니까 여기가 1이면 이 FH의 길이는 5분의 3, PH의 길이는 5분의 4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P라는 점의 좌표의 높이를 알았으니까 사실 Y좌표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X좌표도 뭔가의 T라는 미지수로 나타내면 주어진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겠죠. 자, 주어진 이 OF의 길이는 5T예요. 근데 거기에서 5분의 3을 빼면 OH의 길이는 5T 빼기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점 P의 좌표 드디어 나왔죠? 아, P의 좌표는 X좌표가 5T 빼기 5분의 3, Y좌표가 5분의 4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T만 우리가 변수로 다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 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T의 제곱분의 1에다가 X 대신에 5T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빼기 4T의 제곱분의 1 곱하기 Y 대신에 5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은 1. 자, 이 식을 풀어서 우리가 T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4의 제곱 약분이 되고요. 양변을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9T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25T의 제곱 빼기 6T 플러스 25분의 9,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25분의 T의 제곱분의 25T의 제곱분의 1은 1인데 양변에 우리가 T의 제곱을 곱할게요. T의 제곱 곱하면 여기 25T의 제곱. 그죠? 이렇게 9.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양변에 수를 곱하기 전에 자, 여기 상수항 봐볼게요. 9, 약분되면 25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니까 둘이 없어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식을 간단히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T도 우리가 약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T가 0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제외한 거죠. 0이란 값을 제외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위의 식에서 양변에 9를 곱하게 되면 25T 빼기 6은 9T가 되고 자, 여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16T는 6이에요. 그래서 T는 얼마? 8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비례상수 T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T는 얼마다? 8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이었냐면 주축의 길이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자, 주축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A제곱이면 주축의 길이는 2A라고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A에 해당하는 값이 뭐? 3T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구한 T의 값이 얼마? 8분의 3이에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4,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9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축의 길이를 구해보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주로 우리가 했었던 건 뭐냐면 주어진 기하적인 몇 개의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그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점 p의 좌표를 나타내서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쌍곡선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대수적인 정의, 기하적인 정의. 사실 기하적인 정의는 많이 쓰진 않았어요. 대수적인 정의를 알고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우리 2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육모 구모 때 평가 때 나왔었던 등변사다리꼴 또 나왔네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 선생님이 꼭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라고 늘 강조했었는데 당해년도의 기출은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9번을 풀면서 선생님이 그 생각 등변사다리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 넘겨서 이 문제 풀면서도 구와 선생님과 입체도형 특강에서 썼던 정답면체 성질 너무 반복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던 측면이 있는 두 문제였습니다. 고난도지만 정말 성실한 제자들 잘 풀었길 바라며 29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A, B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무엇이냐면 2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D의 길이도 2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도 2로 주어졌어요. 우리 평가한 기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죠. 올해 기출하고. 자, 그 다음에 각 A, B, C, B, C, D 바로 여기 두 밑각이죠. A, B, C와 B, C, D 이 두 밑각의 크기가 둘 다 얼마?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분의 파이. 자, 이런 사다리꼴 A, B, C, D가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사다리꼴이야? 그렇지. 양옆 변의 길이가 같고 또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자, 등변사다리꼴의 필요충분 조건 중에 뭐가 있어요? 두 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그 두 긴 대각선은 서로 대각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각선의 교점 그려볼게요. 대각선의 교점을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M에 대해서 우리가 BC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직선에 대해서 등변사다리꼴은 선대칭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를 봐보게 되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평면 알파, 즉 이 평면 도형이 놓여있는 알파 위의 두 점 PQ에 대해서 CP 내적 D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CP 내적 DQ. 여기 주어진 조건에선 P도 없고 Q도 없는데 이걸 결국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기 위해서 가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점, 아는 점, 아는 점, 아는 점, 아는 점, 모르는 점이에요. 그럼 내가 모르는 점 P를 아까 우리가 P와 Q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르는 점 P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에서 미지수 X 구하려면 1차 방정식에서 상수항끼리 모으듯이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상수항처럼 보이는 벡터끼리 모아야 돼요. 자,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양변의 2분의 1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 AC 벡터는 AD 벡터 더하기 BP 벡터인데 이때 여기서 BP 벡터는 무엇이냐면 얘를 이항한 2분의 1 AC 벡터 빼기 AD 벡터예요. 자, 근데 AC 벡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에서 C로 가는 벡터. 자, 이 벡터의 성분 또는 변이를 생각하게 된다면 자, 주어진 이 각이 얼마? 3분의 파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리고 높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1이 되고 높이가 루트 3이 돼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AC 벡터의 중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걸 왜 찾아야 되냐면 요것 때문이죠. AC 벡터의 크기를 반으로 해주래요. 그럼 같은 방향이고 크기만 반. 자, 그러면 AC 벡터의 가로 방향으로는 3만큼 증가하니까 3만큼의 반쪽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한마디로 2분의 3만큼만 가게끔 해라. 그럼 여기도 2분의 3인데 여기가 1이니까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인 직선 위에 바로 요 점이 내가 찾는 M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AC 벡터 AC 선분의 중점을 M으로 택하면 주어진 2분의 1 AC 벡터가 바로 AM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 빼기 AD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됐으니까 내가 궁금한 BP 벡터는 D를 버리고 M으로 가는 DM 벡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D가 여기 있고 M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해서 DM 벡터를 찾아보게 되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에서 육모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가 주어진 직각. 자, 직각에 30도를 더했으니까 120도죠. 자, 120도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근데 중점과 연결한 중선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가 돼요? 수선이 되죠. 그래서 수선, 여기가 직각이 돼요. 자, 직각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각이 60도였고 지금 이 변이 2이므로 이 길이 DM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됩니다. 자, 그럼 AM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봐보자. DM 벡터는 크기가 1이고 요 방향이야. 자, 요 방향이라는 건 뭐야? 주어진 AC의 수직인 거야. 근데 주어진 AC는 어떤 기울기의 직선이야? 3분의 루트 3, 즉 루트 3분의 1인 직선이죠. 그것의 루트 3분의 1의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수직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자,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X축, 여긴 X축은 없지만 BC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인 거. 이거는 이 직선은 X축처럼 보이는 BC와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얼마다? 60도다. 자, 그럼 그 방향으로 가려면 뭐야? 60도, 즉 3분의 파이가 이미 여기에 있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가 AB라는 직선을 연결하면 AB라는 직선을 연결해서 주어진 B로부터 BP 벡터랑 DM 벡터가 같잖아요. DM이랑 AB랑 지금 평행한데 그렇기 때문에 B에서 우리가 DM 벡터랑 같은 크기가 되도록 하려면 같은 방향에서 여기 크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요 점을 택하면 그게 뭐가 된다? P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 60도 방향, 크기가 1, 자, 여기가 60도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점 P를 택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P를 택했고요. 이제 우리 그 다음 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 조건 보시면 AC 벡터 내적 BQ 벡터가 6이래요. 자, AC 벡터 어디 있어요? AC 벡터 여기 있다. 그 다음 BQ 벡터 어디 있어요? PQ 벡터 어디 있어요? P는 여기 있는데 Q 벡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벡터의 내적에서 했을 때 우리 벡터의 내적을 하는 방법 3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두 벡터의 크기와 끼인각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뭐? 성분끼리의 곱을 이용하는 거.
세 번째는 뭐? 주어진 벡터의 기하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 A랑 B를 내적할 거면 B 벡터를 A 위로 내적한 B 프라임 벡터를 찾아서 A 내적 B 대신에 A 내적 B 프라임 벡터를 하자라고 하는 게 내적에서 세 번째 기하적인 관점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B 프라임 벡터를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A 벡터 위로 B의 시점 종점을 수선의 발 내린 거. A 벡터 위로 B 벡터의 시점은 이미 있고 종점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벡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그것처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여기에 AC 벡터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수선의 발, 그러니까 A의 수직인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Q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PQ라는 벡터가 되겠죠. 내가 주어진 AC 벡터랑 PQ 벡터를 내적할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PQ를 AC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P 프라임, Q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건 AC 벡터 내적 P 프라임, Q 프라임이랑 똑같다고 했어. 그럼 P의 수선의 발은 근데 P 프라임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A고요. Q의 AC 위로의 수선의 발은 뭔지 모르니까 Q 프라임 그대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하고 싶은 AC 내적 PQ는 AC 내적 AQ 프라임, AC 내적 AQ 프라임이에요. 근데 두 벡터가 처음에 이루는 각이 예각이었으므로 지금 AC랑 AQ 프라임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정사의 같은 방향이 됐어요. 그럼 내적을 우리가 그냥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구해도 된다라는 걸로 바뀝니다. 근데 AC 벡터의 크기, AQ 프라임 벡터의 크기로 이제 우리가 구해보고 싶은데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여기 다시 와볼게요. 지금 나 조건. AC 벡터 여기 있고요. 주어진 이 각은 직각이에요. 왜 직각이지? 맨 처음에 주어진 이 각이 직각에다가 30도를 더해서 120도가 전체 각인데 아까 이 각이 30도라고 했죠. 여기가 60도니까. 그래서 120도에서 30도를 뺐더니 나머지가 여기가 직각이에요. 한마디로 점 A를 지나는 직선 AC에 A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 위에 누가 있는 꼴이에요, 지금? 점 P가 있는 꼴입니다. 그러면 점 P에서 A에 내린 수선의 발이 A. 그렇죠? 그 다음에 Q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Q의 수선의 발을 Q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요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고 이게 나 조건에서 6으로 주어진 거죠. 근데 주어진 AC 벡터의 크기 얼마예요? AC 벡터의 크기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에요. 2루트 3. 그리고 AQ 프라임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이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가 6에서 양변을 나누게 되면 2로 나누면 3,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 아, AQ 프라임 벡터 크기가 얼마? 루트 3이구나. 자, AQ 프라임이 어디 있어요? AC 직선 위에 있습니다. AQ 프라임 벡터의 크기가 루트 3이 되는 점은 사실 M이죠. 이 크기가 루트 3이니까. 아, 그럼 바로 M이 뭐다? 이게 Q의 수선의 발인 Q 프라임이구나 라는 거. 그럼 수선의 발이 M, 즉 Q 프라임이 M이 되도록 하는 점 Q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M을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직선 위에 점 Q가 여기 있든 그것의 수선의 발은 늘 누구? Q 프라임이 M이 되므로 AQ 프라임의 길이는 루트 3이 돼요. AQ 프라임의 길이가 루트 3이 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지. 뭐가 좋아요? 이 길이가 2루트 3이 돼서 주어진 나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의 자취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 걸로? 주어진 AC의 중점 M을 지나고 AC의 수직인 직선 위에 점 Q가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각 두 배래요. BQA, BQA라고 하는 각의 두 배랑 누구? PBQ, PBQ. 아, PBQ. 근데 PBQ라고 하는 각은 자, 봐봐요. PBQ는 누구의 억각이에요? BQD의 억각이죠. 그래서 두 각이 같아요. 그럼 이거 대신 이제 뭐라고 우리가 쓸 거냐면 각 BQD라고 쓸게요. BQD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 BQA의 두 배가 BQD야. BQA의 두 배가 BQD야. 아하.
한마디로 A랑 누구랑 연결하면 A랑 Q랑 연결하면 이것은 각 BQD의 각의 이등분선이네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때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봐봐요. 이 수직인 직선이 주어진 직선 BC랑 만나는 요 점은 얼마가 되냐면 주어진 이 전체에 대해서 주어진 이 길이가 2죠. 주어진 이 길이가 1이죠. 자, 요 삼각형과 누구랑 합동이야?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에요. 왜냐면 두 각이 같으니까 닮음인 줄 알았는데 한 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므로 합동이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2에 대응하는 이 길이가 얼마야? 2예요. 그럼 이 길이가 2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아,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빨간색이 각의 이등분선인데 지금 여기 있는 흰 선이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 주어진 이 길이가 얼마? 1. 주어진 이 길이가 얼마? 1. 요 빨간색을 잘못 그렸어요. 요 길이가 1이에요. 그치? 한마디로 지금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진 이 선분의 중점이에요. 중점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선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중선이랑 같아져야 되므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주어진 이 변의 길이가 아까 어땠습니까? 1로 같았으니까 주어진 각이 같고 그러고 여기가 이게 중선이면은 지금 이게 수선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가 직각이었고 이 길이가 루트 3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주어진 AQ라는 직선은 BC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점 Q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지우고 앞에 돌아서 볼게요. CP 내적 DQ를 구하래요. CP 내적 D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자, CP가 어디 있어요? C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DQ가 어디 있어요? DQ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내적의 세 가지 관점 중에 뭘 할까?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정사형도 어려우니까 이때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적을 하자. 주어진 CP 벡터의 성분은 왼쪽으로 몇 칸 갑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 즉 4에다가 자 여기 이렇게 우리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60도, 즉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즉 X 성분은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 얼마지? 2분의 9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2분의 1이니까 이만큼이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CP 벡터의 성분. 자, DQ 벡터의 성분 구해볼게요. DQ 벡터는 바로 이 벡터인데 이 벡터의 가로 방향으로의 X 성분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고 이게 바로 Y 성분이 되는데 60도니까 1대 루트 3, 즉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적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9 더하기 대응하는 성분끼리 3 해서 얼마? 1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주어진 아는 벡터와 모르는 점을 포함하는 모르는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아는 벡터끼리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점 P의 위치를 여기에 있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계산할 때 P의 수선의 발이 A가 되므로 P의 수선의 발이 점 A가 되므로 벡터의 기하적인 정의, 즉 정성을 이용하라는 너무나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중학도형의 성질이죠.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QH를 찾았고 그 다음에 내적을 할 때는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번잡한 두 개의 벡터였기 때문에 성분을 구해서 내적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에 정사면체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A고 어느 게 B인지 C인지 모르는데 지문을 계속 읽어보면 정삼각형 BCD에 외심을 중심으로 하고 사실 주어진 정삼각형 BCD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모두 다 같죠. 그래서 자, 이 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면 그 외심을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심을 중심으로 했고 점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삼각형 BCD의 외심이 구의 한 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심을 우리가 오라고 한다면 선분 OB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자 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래서 외심을 지금 O라고 했는데 O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구를 S라고 하자. 아, 그럼 이 구의 반지름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인 OB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물론 B, C, D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이 점을 우리가 점 A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구 S와 선분 AB, 구 S와 선분 AB가 만나는 점 중 점 B가 아닌 점을 P, 구 S와 선분 AC가 만나는 점 중 점 C가 아닌 점을 누구? Q, 그 다음 선분 AC와 AD와 그리고 구가 만나는 점 중 점 D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할 때 점 P에서 구에 접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점 P에 접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나중에 그리겠습니다. 자, 구 S의 반지름이 6일 때 자, 근데 그 아까 우리 얘기했죠? 구의 반지름이 뭐라고요?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똑같고 구의 외심을 우리가 5라고 얘기할 때 이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로 주어졌냐면 6이라고 주어졌어요. 아, 이 길이가 6이구나. 잘못 그렸어요. 외심 여기 있어야 되겠죠? 주어진 중선에 2대1 하는 지점에 외심 5가 있어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6, 그리고 여기가 2대1이니까 여기는 3,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삼각형 PQR의 평면 알파율의 정사형 K제곱 구해라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6모인가 9모인가? 9 두 개 나와 있고 그 두 개에서 접평면이 주어진 이 구와 만나는 이 원의 이 접점에서의 정사형을 구하시오. 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했잖아. 봉투형 모의고사 할 때도 6모, 9모 잘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주어진 정사면체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면 점 A에서 밑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밑면 BCD의 무게중심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게 외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이 선분은 이 점을 D라고 하면 BC의 중점 M으로 연결한 중선. 마찬가지로 A랑 M을 연결해도 이건 삼각형 ACD의 중선. 근데 그 삼각형의 각각 합동이므로 AM과 BM의 길이는 어떻다 그랬어요? 같게 되겠죠. 그럼 이 길이도 9가 됩니다. 9.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삼각형에서 A5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9. 아, 1대 3이네. 그럼 높이는 2루트2고 비례상수 3을 곱해주게 되면 A5의 길이는 얼마?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는데 6루트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아, 이 높이가 얼마다? A5의 길이가 6루트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B5라는 선분의 길이가 6이고 직각삼각형 ABO에서 살펴보게 되면 1대 루트2 대 루트 3, 이 길이가 6루트 3이 됩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점 P에서 접하는 접평면 알파로 누구를 정사형할 거야? 삼각형 PQR을 정사형할 거야. 그치? 근데 삼각형 PQR에서 이 한 변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요? 정사면체 APQR의 한 변의 길이 얘랑도 똑같아요. 이게 PQ의 길이 서로 똑같죠. 그래서 저는 AP의 길이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건 자, 삼각형 A, B, M에 대한 도형을 이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9를 먼저 그려볼까요? 자, 측면도에서 본 오늘 잘 그려서 뿌듯합니다. 자, 주어진 이 점이 B고요. 그 다음에 외심 5가 있고 이 길이가 반지름 6 그리고 반쪽 3. 요 점이 바로 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5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이 위에 점 A가 있는 상태고 A랑 B가 만나는 요 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길이가 6루트 3인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누구? AP. 이 길이가 얼마냐? 나는 이게 궁금하거든. 자, 궁금한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P랑 O를 연결하면 이 길이가 9의 반지름인 6이라는 거 알아요. 그쵸? 자, 그리고 주어진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타에 대한 삼각비도 알고 있죠.
주어진 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는 6, 이 길이는 6루트 2였죠. 그리고 이 길이는 6루트 3입니다. 그래서 비례 상수 6을 없애면 1대 루트 2대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세타에 대한 삼각비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지금 요걸 구하고 싶어요. 요걸 구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주어진 PB의 중점이 되죠. 그렇다면 내가 이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BM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6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BM이라는 길이는 6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것은 2루트 3이 됩니다. 2루트 3. 자,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2루트 3, 2루트 3. 아, PB의 길이는 4루트 3. 4루트 3을 6루트 3에서 빼면 AP의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정사면체 APQR의 한 변의 모든 변의 길이 같은데 그중에 한 변인 AP의 길이가 2루트 3이므로 삼각형 PQR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정사형을 어디로 시킬 거라고 했냐면 점 P에 접하는 평면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이 알파 위로 정사형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가 주어진 PQR은, 자, PQR은 여기 BCD와 평행한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게 PQR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그죠? PQR을 포함하는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PQR을 포함하는 평면이 바로 이 평면인데 이 평면과 주어진 알파 평면이 이루는 요 각을 내가 구하고 싶고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주변을 보게 되면 자, 이 각이 세타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여기 지울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맞아요. 자, 근데 두 변이 평행함으로 엇각으로서 이 각이 뭐가 되냐면 똑같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근데 주어진 이 평면이 저 평면이므로 이 각은 직각이 돼요. 아하,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긴 2분의 파이 빼기 요 각을 할 수 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하자.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정보는 요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6, 여기 4루트 3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루트 3, 여기가 세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길이가 6, 여기가 5, 여기가 P, 여기가 6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의 제곱은 할 건데 사실 이 삼각형과 닮음인 더 쉬운 삼각형에서 계산하면 좋겠죠. 자, 얘랑 닮음인 삼각형 누구 생각할까? 모두 다 약분해버린 거. 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2로 약분하게 되면 2루트 3, 3, 3. 루트 3으로 또 약분할 수 있겠네요. 루트 3으로 약분하면 루트 3, 루트 3. 아, 이 길이가 루트 3, 루트 3, 여기 2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도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구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2의 제곱은 2배의 2등변이니까 루트 3의 제곱 1 빼기 코사인 밑에 쓸게요. 1 빼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약분하고 3 나눠주면 3분의 2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 그래서 코사인 2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아, 2세타가 둔각인가 보네. 그렇게 보인다. 이게 파이라는 각인데 이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게 2세타. 2세타 둔각 맞아.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이 파이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었죠. 근데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K는 뭐예요? 삼각형 PQR 넓이 곱하기 코사인 2파이 빼기 파이 빼기 2세타예요. 2파이 빼기 파이 빼기 2세타예요. 계산은 많지만 사실 개념은 너무나 그냥 우리가 했었던 다양한 개념들을 작게 모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세타고 코사인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삼키니까 2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예요.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이 부분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대입하면 4분의 루트 3, 2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사인 2세타가 되죠. 자, 사인 2세타. 자,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2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주어진 2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 얼마예요? 예각삼각형인데 그냥 편의상 적는 겁니다. 이건 둔각인데 코사인이 3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2 루트 2. 아, 사인 2분의 세타는 뭐다? 3분의 2 루트 2구나 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3분의 2 루트 2. 자,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할게요. 4 약분하고 3 약분하면 2 루트 6. 이렇게 우리가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변을 제곱하라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4, 6, 2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됐었던 게 주어진 삼각형 PQR의 한 변의 길이.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정사면체 APQR의 한 변의 길이.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러한 절단면을 이용해서 평면 도형에서 구했죠. 그래서 이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우리가 요 길이 4루트 3을 뺀 2루트 3으로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삼각형을 평면 알파유로 정사형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 29번, 평가원 기출 29번에서 나왔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습니다. 이 저평면으로 우리가 정사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 X축과 나란한, 즉 BD라는 직선과 BD를 포함한 이 평면과 평행한 우리가 이 직선을 이용해서 아,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그 억각 파이 마이너스 2세타로부터 코사인 법칙에서 각의 정보를 얻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삼각형을 정사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아, 기하에서 최고 난도의 유형의 문제지만 우리가 올해 치러진 평가원 기출하고도 유사한 문제가 너무 많고, 사실 평가원 기출에 나왔었던 문제나 이 문제나 우리가 공간도형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공간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반복되는 게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정말 마지막 문제 풀면서 내가 공부했었던 거 다 나와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셨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수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정말 가장 큰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19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왔고, 특히 올 한 해 수험생으로서 우리 제자들 정말 열심히 해준 거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지나보면 내가 충분히 열심히 했던 것들이 수능날 끝나지 않고 그 열심히 했던 결과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까지 해왔었던 그 모든 결과 다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앞으로 더 멋진 인생 씩씩하게 굳건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쭉 더 멋지게 빛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낼게요. 안녕히 계세요.